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인이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진부한 표현보다는 원어민이 즐겨 쓰는 세련된 표현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연습해야 할 거예요. 오늘은 이런 표현에 집중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 센텐스 패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 센텐스 패턴은 tell me not to 동사,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인 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 말라고 말하다는 잘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 붙이시면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자, 그녀는 과도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죠? 자,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She told me. 그죠? She told me. 뭐뭐 하지 말라고. not to 과도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그죠? 과도하게 운동하다가 영어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하게 잠자는 거, 늦잠 자는 게 뭐예요? oversleep이죠. 그죠? 그럼 과도하게 운동하다는 overexercise. 그렇죠? So she told me not to overexercise. 그렇죠? 센텐스로 확인하십니다. She told me not to overexercise. 맞죠? 그렇죠? 자, 한 문장 더 봐요. 친구들 모두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죠? 친구들 모두 저에게 말합니다. All my friends, 그쵸? 말합니다. Tell me,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하다가 영어로 worry. Tell me not to worry. 맞죠? 자, 확인하십니다. All my friends tell me not to worry. 맞죠? 그죠? 요번에는 조금 더 긴 센텐스를 시도해 볼까요? 자, 제 이웃은 9시 이후에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겠죠? 그죠? 제 이웃은 my neighbor 말했습니다. told me 연주하지 말라고 not to play the piano 9시 이후에는 진짜 쉬워요. after 9. 자, 다시 my neighbor told me not to play the piano after 9. 맞죠? 센텐스로 확인하십니다. My neighbor told me not to play the piano after 9. 맞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말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뭉쳐서 합쳐서 이렇게 여러분 같이 패턴화 시켜서 기억하시면 더 좋죠. 저 센텐스 패턴 하나 더 볼게요. 자, 갑니다. So in that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IH까지 바라신다면 사용하셨으면 하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처럼 쓰세요. 다시 말하면 뒤에 sentence가 온다는 얘기죠. 절이 온다는 얘기죠. 자, 뜻은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인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in that 할 때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흔하게 쓰는 because 있죠. 그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죠?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똑같이 원인을 나타내거든요. because 대신에 사용한 게 좋은 접속사입니다. 자, 한번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내가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만들어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좋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 At home vacations. 그죠? At home vacations are good 하셔도 되고 are nice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래요. In that 내가 진정으로 휴식할 수 있대요. 그죠? 내가 I can really relax. 그죠? 진정으로 휴식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합니다. At home vacations are good. In that I can really relax. 센텐스로 확인하실까요? At home vacations are good in that I can really relax.
되셨죠? 그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봐요. 음악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력합니다. 여러분 강력하다. powerful. 그죠? 그래서 music is powerful. 그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한다는데 요 종속절에 인대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죠? 근데 음악이라는 주어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music is powerful in that it 움직여요. moves you and 치유해요. heal your heart. 자, 다시 music is powerful in that it moves you and heal your heart. 또는 it can move you and heal your heart. 저 센텐스로 확인하십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Music is powerful in that it can move you and heal your heart. 맞지 않나요? 음악이 강력한 면이죠. 기분이 슬펐을 때도 갑자기 내 기분을 좀 좋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Move you and heal your heart. 맞죠? 그래서 이 센텐스는 조금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음악과 관련된 주제의 클로징에 써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요가는 경쟁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스포츠와 다릅니다. 일단은 요가는 다릅니다. 요가 is different. 그쵸? So yoga is different from other sports. 뭐 말하는 점에서 in that 경쟁이 없대요. 뭐가 있다 없다 할 때는 there is not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죠? There is no 경쟁 competition 하시면 되죠. 그런데 잠깐만. 자, 잘 들으세요. Yoga is different from other sports in that there is no competition 하셔도 좋지만 경쟁이 없다라는 표현을 there is no 하면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된 표현으로는 요가가 경쟁이 없대요. It is 경쟁이 없대요. competition free. free란 단어 쓸 거예요. 센텐스로 한번 보세요. 자, yoga is different from other sports in that it is competition free.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과자를 사 먹을 때도 설탕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sugar free 쓰잖아요. 그죠? 그죠? 금연 smoke free 쓰잖아요. 그래서 무엇 없는 했을 때 free란 단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it is competition free. 그렇죠? 요가는 경쟁하는 운동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세련된 문장을 구성하시고 두 가지 센텐스 패턴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자, 우리는 오픽 퀘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주지와 관련된 질문을 question 1, question 2를 보겠습니다. 이 question 1, question 2는 다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픽은 무조건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 시리즈, 꼬리 문제, 콤보 문제로 나와요. 따라서 주제에 관련한 내용을 한두 가지 스토리만 준비하시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question 1부터 한번 볼까요? 거주지와 관련해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question 1. I'd like to know about the place you live at now. 그쵸?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Please tell me about your house. 당신 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Where is it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죠?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습니까? How many rooms are there? 방은 몇 개예요? 진짜 코치코치 묻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붙입니다. Describe your house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가능한 한 상세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픽 질문은요. 요 정도 사이즈로 길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오픽은 말할 거리, 주제를 주기 때문에 질문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짧지 않고 긴데 이 긴 질문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키워드만 들으세요. 키워드만 빨랑 들어서 주제 파악을 빨랑 하시고 그래야지 아이디어 정리가 빨리 돼서 말이 빨리 나오죠.
그쵸? 자, 그럼 키워드 잡아볼까요? 다 듣지 마세요. 이 키워드만 귀에 딱 입체적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요 주제는 house 요거예요. 자, 주제가 뭐라고요? house. 주제가 뭐라고요? house. 따라서 여러분 집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말을 1분가량, 1분 안팎으로 해서 말을 끌고 가면 참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house라는 주제가 너무 broad하죠. 너무 광범위한 주제. 집에 대해서 얘기할 건 많은데 그러니까 딱히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할 말을 쉽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 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오픽의 시리즈의 첫 번째 문제는 좀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오픽 주제가 이렇게 사이즈가 길다 그랬죠? 길다 그랬죠? 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의문문이 여러 개가 붙어요. 여기에서는 3개 정도 붙었는데 5개까지 붙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국 학생들이 오픽 시험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의문문에 대한 답변을 다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절대 오픽 시험에서 의문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의문문의 기능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얘기하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상세히 이런 내용을 실어서.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면 되냐면 일단은 지금 이 주제가 뭐라고요? house. 주제가 뭐라고요? house. 근데 주제가 너무 broad하죠? 그러면 처음에 말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의문문 있죠? 이 의문문을 다 듣고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문문 1-2가지만 머리에 딱 담고 계세요. 그리고 제 앞부분에 그 의문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시면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주제는 house입니다. 그리고 내 귀에 딱 박힌 주제는 where? 어디 있어 집? 이 의문문이 머릿속에 딱 박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house. 주제가 house. 그리고 의문문 딱 귀에 들어온 게 where?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짜셔야 되는데 여러분 좀 그래도 IH든 IM에서 높은 점 IM3든 IM2든 이 정도 원하시면 그냥 집과 관련된 얘기를 아무렇게나 무조건 주제에 걸맞는 얘기만 하셔서는 안 되죠. 약간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야 설득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 갖춰서 말하십니다. 근데 기승전결 갖춰서 말하시는 게 introduction, body, 결론, conclusion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갖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 본론, 결론 갖춰서 말하는 게 맞긴 맞는데 스피킹 테스트잖아요. 스피킹 테스트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얘기를 넣어서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픽형 서론, 본론, 결론 갖춰서 말하는 방식을 열심히 연습해 갈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일단 주제부터. 주제가 뭐라고요? house. 그리고 박힌 의문, 머리에 딱 들렸던 의문은 where. 그죠? 관련된 답변으로 시작하는 게 introduction. 그죠? 그래서 house, where. 당신 집 어디 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답하세요. 이 의문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 있으세요? 그냥 전 서울에 있으려고요. in Seoul. My apartment, my house is located in Seoul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으셔도 되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아무데나 여러분 진짜 댁이 있는 곳으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론 같거든요. body 같거든요. 그러면 body는 서울에 있는 우리 하우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말로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는 어떠냐면 일단은 house예요, 여러분. 장소죠. 장소는 오픽의 15문제 중에 꼭 포함되는 기본 중에 기본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장소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그래도 중구난방 마구 말이 앞뒤가 안 맞게 하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인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 일반적인 장소와 관련된 논리적인 방향은 흔하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하시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너무 작은 장소에서 바깥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안 어울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기억하세요. 장소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꼭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장소에 따라 바깥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 장소에 있는 메인 건물에서 부수적인 건물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그 장소 전체 전체 overview, 전경에서 details, 세부적인 환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논리의 방향성만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논리력이 있는 것 같고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house는요. 바깥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설명하셔도 돼요. 근데 기왕 우리가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을 했으므로 오늘은 메인, 우리 집을 구성하는 메인 요소에서 그다음에 부수적인 요소로 넘어가는 방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house, apartment,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구성하는 가장 메인의 요소는 뭐냐면 당연히 bedrooms죠. 일단 거주하려고 가는 거니까 침실이 있어야죠. 그렇죠? bedrooms 얘기하는 겁니다. 뭐 3 bedroom 하셔도 되고 4 bedroom 하셔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3 bedroom 있다고 얘기하고 뭐 there are 3 bedrooms in my house. There are 3 bedrooms in my house.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간결하니까 뒤에 bedroom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붙이시면 되는 거죠. 이 bedroom과 관련된 부연 설명은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각 방에, 각 bedroom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말씀하시면 되죠. 뭐 in the biggest room, 가장 큰 방에는 my parents stay there. 부모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뭐 누가 있고 이런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 오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bedrooms 얘기하고 bedrooms 얘기했으면 그 다음 메인이 뭐냐면 집의 그 다음 메인 구성 요소는 living room이에요, 여러분. 거실이죠. 아, 리빙룸도 있어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리빙룸이 있어 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오픽이 간결한 거, 디테일한 느낌이 안 드는 거. 따라서 리빙룸에 대한 부연 설명 붙이시면 되죠. 근데 리빙룸과 관련된 부연 설명으로 진짜 내 일상을 소소하게 말하듯 하는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cozy, 아늑한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cozy한 분위기가 나도록 꾸며볼게요. 리빙룸. 그래서 bedrooms 얘기하고 living room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보통 학생들이 화장실을 자꾸 떠올리세요. bedrooms. 그죠? 근데 정말 오픽 시험장에서 bedrooms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뭘 했냐면 kitchen을 얘기하죠. 그죠? 부엌인데 그냥 우리나라 부엌의 형태는 kitchen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이렇게 식탁도 있죠? 그죠? 그래서 dining place가 있는 kitchen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kitchen이 있다고, kitchen with a small dining place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너무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 붙일 겁니다. 근데 부엌과 관련된 부연 설명으로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부엌에서 주로 많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가족 중에 누구죠? 보통 엄마죠? 그쵸? So kitchen is my mom's area. 그래서 엄마가 주로 많이 계시는 곳이에요 라는 부연 설명이라도 붙이세요. 너무 당연한 설명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붙여서 수다쟁이처럼 말할 수 있어야지 오픽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kitchen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bedrooms도 얘기했고 livingroom도 얘기했고 kitchen도 얘기했죠. 그죠? 끝이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에 살 거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주거 형태가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발코니죠. balcony. 그죠? 그래서 balcony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balcony에는 뭐 여기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여기에 뭐 이렇게 화분 많이 갖다 놓죠. 그래서 potted plants, 그죠? 이런 게 있다라는 plants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conclusion 가잖아요. conclusion 가면 마무리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픽에서는 꼭 마무리 closing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closing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가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질문과 관련된 얘기 끝이라는 매듭식의 클로징을 해주십니다. 오픽의 클로징은 그냥 좋게 끝내면 굉장히 마무리가 잘 돼요. 그래서 뭐 my house is the best place. 진짜 최고야, 좋아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단 best라는 표현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스크립으로 표현했는지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question에 이어서 스크립을 보시겠습니다. 서론 봅니다. I was born in 부산. 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니에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적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을 I was born in 부산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 길게 하려고. 부산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서울 산다고. 그냥 I live in Seoul now 이것만 얘기하는 것보단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서라도 디테일하게. So I was born in 부산.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But 근데 I live in an apartment with my parents in Seoul now. 아파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나 어디 살고 있는지 밝혀줬죠? 그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우리가 논리 방향을 메인에서 세부적인, 부수적인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bedroom 먼저 얘기한다 그랬어요. In my apartment, 내 아파트에서는 어떠냐면 there are 3 bedrooms, 방 3개 있어요. 전 3개로 했습니다. 여러분 4개로 하시던지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방 3개 있다라고만 끝나면 안 되죠. 방 3개 있다라고 해놓고 부연 설명, 이 bedrooms에 대한 부연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who, 누가 머물고 있는지, 누가 그 방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부터 모셔야죠. In the biggest room, in the biggest bedroom, my parents sleep. 부모님이 주무시죠. 거기서는 my parents stay 하셔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So my sister and I have our own rooms. 이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siblings는 my brother is my brother. 저처럼 my sister is my sister.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방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시면 방 bedroom 끝나요. So my 2 sisters and I have our own rooms 하셔도 되는 거죠. 각자 방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Have our own rooms 요 표현이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besides the bedrooms, 그쵸? 베드룸 말고도 또 뭐 있냐면 침실이 끝나면 방의 주요 요소는 livingroom입니다. 그리고 livingroom은 굉장히 cozy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here is a small but very cozy living room. Small but very cozy living room. livingroom이 있어요. 근데 cozy하게 만들려면 cozy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연설명에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cozy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장치가 뭐냐면 pictures, 사진들, 가족 사진들. 아늑하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보이게. 그래서 in the living room 왜 cozy하냐면 그 방에는요 big picture of my family is hanging on the wall. is hanging on the wall. 이런 표현하기 힘드시면 그냥 in the living room there is a big picture of my family. 가족 사진이 있어야지 가정적이고 cozy한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가족 사진을 얘기할 거예요. 저희 집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a big picture of my family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근데 사진이 한 장만 딱 떨렁 있으면 cozy한 느낌이 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짜잘한 사진도 갖다 놓으려고요. And 그리고 some small pictures of my family are set out on the tables. 이건 전체 하세요. 전체 기억하세요. 뭐 단어 모르시는 건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 set out이에요. set out. 단어가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set out이란 단어 한국 학생들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set out은 뭐냐면 어디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돼서 나와 있다, 놓여 있다 했을 때 set out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arage sale 하잖아요. 가라지 세일. 저 garage sale 할 때 뭐 이렇게 테이블에 물건 갖다 놓고 팔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갖다 놓는 게 set out입니다. 집에서 조그만 사진을 테이블 위에 엄마가 놓아주시죠. 그죠? 장식해 놓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set out이죠. 알겠죠? 그래서 some small pictures of my family are set out on the tables. 그쵸? set out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단어는 쉬운데 한국 사람들 쓰지 않는 표현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적인 표현. 그쵸? 자, 그래서 the living room은 결국은 어떻게 보냐면 looks very homey.
아주 가정적이고 따뜻해 보이죠. Because of these pictures. 그죠? 이런 사진들 때문에 looks very homey예요. homey입니다. 신기하게 cozy란 단어는 많이 알면서 homey, 뭐 가정적이고 정말 따뜻한 가정이고 이런 느낌 이 단어 모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쉽죠. home에다 y 붙인 거 homey 기억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homey해 보여요. 레벨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보고로 가볼까요? We also have a kitchen with a small dining area. 설명했죠? 우리나라는 부엌 옆에 다이닝 테이블 놓고 가족들이 같이 식사한다고. 그래서 kitchen with a small dining area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연 설명 붙여야죠. 부엌과 관련된 부연 설명 우리 뭘로 하기로 했었더라요? 브레인스토밍에서 엄마 거 그 얘기를 합니다. So the kitchen is my mom's area. 엄마가 주로 시간을 보내죠. 그쵸? 우리는 보통 가지 않죠. 그래서 어떤 my mom's area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 부연설명을 조금 붙이긴 했습니다. She even has her own desk on one side. 한쪽에 엄마가 책상도 갖다 놓고 and spends time there alone sometimes.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한다. 엄마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말 못하셔도 됩니다. 키친은 그냥 it's my mom's area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가면 balcony 얘기하죠. Since we live in an apartment,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we don't have a garden. garden은 없어. 이건 상황에 따라 말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단, but 요거죠. Some potted plants. 그죠? 화분이 are growing on the balcony. balcony에서는 또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이 굉장히 homey and cozy하게 보이게. 우리 집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결론합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이게 실컷 디테일하게 설명하다가 클로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클로징이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점핑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점핑하는 느낌을 상쇄하기 위한 화제 전환용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actually예요. So actually, there's nothing impressive about my house. 특별한 건 없어요. There's nothing special about my house. 하셔도 좋습니다. 평범하니까 우리 일상은 평범하죠. 그렇죠? It has the typical structure of an apartment. 아파트 전형이죠.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하지만 but I feel the most comfortable living in this house. 굉장히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하네요. home, my sweet home. 맞죠? 그래서 사실은 좋다라고 끝내는 거라서 actually I feel the most comfortable in this house 이렇게만 끝내셔도 좋지만 정말 목표가 IH까지 생각하신다면 앞부분에 이런 부연 설명 정도는 붙이실 수 있지 않나요? 흔하게 들었던 표현 아닌가? There's nothing impressive, there's nothing special, but I feel the most comfortable in this house.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션 하나 끝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픽은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한 문제로 절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실 것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firstly, first of all 대신에 the first reason I like is that 쓰세요. 발화량이 길어야 되는 오픽 시험에서 정말 손쉽게 발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식. First of all, 길게 하는 방식. 비교 대조 유형의 문제에는 차이점 두 가지 또는 차이점 하나, 비슷한 점 하나로 구성하십니다. 비슷한 점 두 가지로도 구성할 수 있는데 오픽 질문에선 비슷한 점, 유사점 두 개를 구성해서 비교 대조 문제를 말로 푸실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 두 가지로 비교 또는 하나, 비슷한 점 하나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 대조 문제의 결론에서는 실컷 비교 대조했죠? 그죠? 실컷 비교 대조 후 생긴 개인적인 선호도를 밝혀주세요. 약간은 세련되게 both are good. 둘 다 좋은데 but honestly I prefer. 이런 방식으로 끝내주면 아주 세련되게 끝맺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학교와 관련된 주제가 끝났습니다. 다음번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